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남아있는데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방식인지, 이후 어떤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한 거래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과는 다른 구조이지만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담은 이후 통신요금이나 결제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5세 직장인 현수 씨도 최근 갑작스러운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퇴근길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정비소를 방문했고 예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서 약 4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월급날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었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먼저 수리비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식 금융상품과 여러 자금 마련 방법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확인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정보를 찾아볼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간단한 절차만 강조하거나 실제 부담,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이나 휴대폰 인증번호, 계정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결제 한도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현재 이용한 금액은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통신비와 생활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발생할 비용과 결제 부담을 확인하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급한 상황일수록 무조건 한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현금을 마련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생활에 부담이 생기지 않을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비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